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원주울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네, 우선 헌법재판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셨죠. 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로는 후보자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적임자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최종적으로 후보까지 들어갔다가 안 되시고 그런 게 이제 세 번이 되고 네 번째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시나요? 어떤가? 이유는 알 수 알수 없습니다만, 없는데. 네, 제가 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우리법연구회 회장했던 것이 굉장히 큰 오히려 장애원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특정 단체의 회장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해서 어떤 공직을 맡을 기회가 제한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이 적용하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자유를 법관이라는 이유로 해서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판사는 어떤 단체에 가입했느냐 보다 어떤 판결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 몇 명의 구성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 단체 자체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죠? 예,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 판결을 보면 도저히 같은 단체로 볼 수 없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어 강기가 의원 사건 무죄 판결, PD 수첩 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통일교육 사건 무죄 판결. 다 우리법 연구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아닙니다. 판사님이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중에 아무도 아니죠? 없, 네. 이렇게 아무도 보면 이런 거 보통 뭐 당연히 우리법 연구회 회원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또 보면 그 용산 참사 사건 2심 재판장이 미공개 수사 기록 열람 등산을 허용한 결정을 했었는데 네.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었는데 이미 탈퇴한 지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판결했다는 그 거죠. 당시는 탈퇴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1심에도 판결을 했는데 그분은 아닙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아니신 거죠. 네, 네. 화물연대 간부대 폭력시 사건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 형사부가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굉장히 뭐 그건 우리법 연구 회원입니다. 균형 잡힌 판결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법 연구 회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몇 분이 활동했다 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정형화시켜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어떤 헌법을 위반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치적 편향성하고 아까 얘기하신 가치관 성향 차이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세요? 글쎄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나 싶습니다. 다른 부분 제가 다시 물어볼 거고요. 네. 저는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특정 정파의 이익에 쫓아서 그 정파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찬성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건데 오히려 이념이라는 부분은 가치관에 따라 따라가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념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보다는 큰 틀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 진보 보수를 나누는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민족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다 보수 쪽의 의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난히 운정 문제는 또 진보 쪽의 의제가 네, 되고 네. 있어요. 그죠? 물론 뭐 그렇습니다. 낙태나 여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뭐 진보나 보수로 나눌 수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는 접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요즘의 사회학자들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잘 알고 네,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별로 예. 가치가 다 틀려서 네, 네, 네. 그때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네. 일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똑같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경제에서는 뭐 거 아닙니까? 예, 경제에서는 진보고 안보에서는 보수고 뭐 이런 식도 가능하고 예. 그 여성 문제에서는 좀 더 뭐 정할 수 있고 네, 네, 뭐 인권 문제에서는 난민 문제에서는 조금 더 진보적일 수 있고 동성애 문제에서는 좀 더 보수적일 수 있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교육 문제에서는 또 보수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점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진보나 보수를 자로 나누듯이 칼로 자르듯이 나누기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그동안 판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절대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입관을 갖지 않고 그때그때의 사건마다 그때그때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실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꼭 그렇게 되기를 또 희망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님도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는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판을 하긴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법관 생활만 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이제 또 한 분의 추천을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 법관 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천된 두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8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오히려 더 법원 출신이 아닌 뭐 이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또 법률가가 아닌 다른 사람도 헌법재판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 개정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도 판사 출신이 아니고 다양한 법률직에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전형적인 판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하고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쟁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